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수학과 이수준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 방정호 교수님 외에 또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이 강연을 초청받았을 때 좀 약간 대중적인 강연을 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조금 다루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이제 인탱글먼트 티어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한 절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대학원 과정 중에 양자 정보하고 전혀 다른 전공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주 순수 수학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코스웍하는 마지막 학기에 그 양자 정보 관련된 그 존 프레스킬 렉처 노트를 가지고선 강의를 한 학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전공은 약간 미분기하를 약간 응용한 거였는데 그거를 다 접고 이 양자 정보 과학에 좀 뛰어들어서 처음에는 알고리즘 관련된 것들을 했었는데 그 학위를 받은 뒤로는 이런 좀 약간 더 순수한 쪽 양자 정보 이론, 특히 이제 인탱글먼트 티어리 쪽에 좀 더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양자 컴퓨팅 지금 여기 원래 이제 이 포럼의 주제가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나갔을 때는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을 이제 원하잖아요. 그 이제 결함 호영이 되는. 그러려면 이제 에러 코렉션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은 그 퀀텀 에러 코렉팅 코드의 이제 디스턴스라는 게 있죠. 디스턴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에러 코렉션을 잘하는데 그 디스턴스가 커지면 그 로지컬 스테이트가 더 인탱글드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IBM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탱글먼트를 다루는 것이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데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퀀텀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양자 얽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컨버스 버전입니다. 역 버전입니다. 반대 개념인데 그 반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제가 수학 전공자고 그래서 수학하고 양자정보과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뭐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슬라이드를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ICM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스라고 해서 이제 국제 수학자 대회라고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필즈 메달을 시상을 하죠. 필즈 메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즈 메달은 그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시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간에 계시고 그다음에 4년 뒤인 2018년은 브라질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시는 아시다시피 여기 허준이 교수님 한국 분이 이제 필즈 메달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다른 미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대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수학계 이제 분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학의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이 Mathematical Aspects of Computer Science거든요. 2022년은 그냥 이걸 Mathematics of Computer Science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산학에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보느냐, 수학을 다루는 거.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퀀텀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래서 이 ICM이라는 큰 행사에서 지금까지 여러 그 양자 정보, 그 양자 컴퓨팅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듣기도 했고, 아마 뭐 아주 유명하신 분, 여기서 상을 타신 분 아시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다음번 혹은 늦어도 그 다음번에는 양자 정보 하시는 분이 아까 필드 메달은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응용 수학 관련된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도리 아흐노프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문제, MIP 스타너 R2라는 그 문제를 풀었던 분 중에 하나인 그 토마스 비딕, 그다음에 홀레보, 기타 등등의 이제 양자 정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런 강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건 피터 쇼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진은 이제 1998년도 사진인데 그 1998년도에 이분이 이제 소인수분해 양자 알고리즘, 그다음에 퀀텀 에러 코렉션, 기타 등등의 양자 정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여러 기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여기 룰프 네발리나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룰프 네발리나 상은 필드 메달은 한 번 할 때 한 네 분씩 주거든요. 순수 수학을 하는 분, 그 중에서 이제 40세 이하 그런 수학자들한테 주는데, 이 룰프 네발리나 상은 그 응용 수학 중에 전산학, 아까 말했던 Mathematical Aspects of Computer Science라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또 40세 이하 인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이분이 룰프 네발리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40세가 되기 전 아무튼 그 사진입니다. 이분의.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이 룰프 네발리나라는 분이 그런 응용 수학과 전산에 관련된 응용 수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을 시상하게 됐는데, 2022년 ICM 하기 전에 이분이 그 나치에 협조했다는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상이 없어졌어요. 사실. 없어지고 대신에 근데 똑같은 상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바커스 상이라고 이제 해서 그냥 주판이죠. 그런 주판상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전히 이 상은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ICM이 열릴 때마다 40세 이하의 한 분한테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응용 수학의 필드 메달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받으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MIT 수학과 교수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비교적 최근 2023년에 이제 퀀텀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가지고 한국에 오시진 못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연대에서도 아마 이분 초청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대한수학회에서 또 초청을 하려고 또 애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 사고 이후로 이게 바깥 활동을 좀 안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초청을 하고 싶지만 그 초청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 2023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강연을 들은 적이 있고, 여기 옆에 여기 저기 밑에 여기 조그만 여기 사람 있죠? 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접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양자 정보과학하고 수학에 대해서,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양자 정보 처리에서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이제 양자 암호, 양자 전송, 양자 통신에서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트, 큐빗 것처럼 2bit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위 기본 단위를 2bit이라고 부릅니다. 2bi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2큐빗짜리 맥시멀리 인테그레이티드 스테이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냥 2b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1-2bit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양자 얽힘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분야를 이제 양자 얽힘 이론, 인탱글먼트 티어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주어진 양자 상태가 있는데 걔가 인탱글도 되어 있냐 아니냐 이거 판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만큼 인탱글도 되어 있냐? 많이 인탱글 되어 있냐, 적게 인탱글 되어 있냐? 그럼 뭐 강하게 인탱글 되어 있냐, 뭐 약하게 인탱글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 얽힘 정도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질들, 뭐 그리고 이제 양자 얽힘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간추려서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룰 거는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양자 얽힘의 성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게 수식이 나오니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진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상태라는 거는 보통 이제 클로즈드 퀀텀 시스템 닫힌 계에서는 퓨어 스테이트 형태, 벡터의 형태로 이렇게 되죠. 벡터 형태로 돼 있을 때의 그 얽힘 상태는 좀 간단한 편인데 얽힘의 반대인 세퍼러블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두 개의 프로덕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세퍼러블이라고 하고 세퍼러블이 아니면 우리가 인탱글드라고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에서의 양자 상태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거를 행렬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 형태의 어떤 컨벡스 썸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세퍼러블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인탱글드라고 합니다. 일단 형태가 복잡하죠. 근데 그냥 보기에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믹스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믹스 스테이트가 주어질 때 얘가 세퍼러블이냐 아니냐 이게 판별하는 게 그 디멘전에 따라서 보면은 그 시스템의 디멘전이 커지면 이게 NP 하드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얘가 세퍼러블이야라는 걸 아는데도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퍼러블한 이런 디컴포지션 형태를 찾는 것도 NP 하드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좀 더 주어진 상태가 이게 인탱글든지 아닌지 좀 판단하는 좀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 얽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인탱글되냐 아니냐 이걸 판정하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좀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얽혀져 있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는 이제 도구를 우리가 인터그레이티드 메저라고 부르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그레이티드 메저는 만약에 얘가 이 로우가 세퍼러블 스테이트라 그러면은 이 메저 값을 계산하면 0이 된다. 그리고 이건 모든 임의 양자 상태에 대해서는 다 0 이상이고 딱 요 세퍼러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그런 값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도구죠, 그냥. 근데 만약에 이런 수학적 도구가 있으면 양자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얽혀 있는 인테그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만약에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잘 계산한다면은 이 값이 크면 많이 인테그럴 돼 있고 이게 적으면은 적게 인테그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인테그러먼트 메저들은 일반적인 양자 상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은 디멘전에서는 혹은 뭐 특정한 형태의 상태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 계산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테그러먼트 메저라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저도 만드는 게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만약에 계산하기 쉬운 게 있긴 있는데 그 계산하기 쉬운 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얽힘 척도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완벽한 얽힘 판별을 할 수 있는 얽힘 척도는 현재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만약에 이게 세퍼러블이면 0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값을 계산했더니 0보다 커. 그러면 이제 인탱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여기 성립하느냐, 여기 성립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아, 얘 세퍼러블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여기 성립하는 그런 인테그러먼트 메저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계산이 쉽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 양자 얽힘이 쉽게 판별할 수 있겠죠. 얽힘 인탱글드냐 아닌지를.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인테그러먼트 메저를 다루는 거, 그리고 얼마만큼 강한 인테그러먼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양자 정보 처리에서 중요하게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탱글드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있긴 있는데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거 우리 트랜스포즈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자 상태를 일반적으로 그냥 믹스 스테이트를 다룬다 그러면 행렬인데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 연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트랜스포즈가 이제 행렬 연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즈가 양자 상태는 행렬이라고 그랬고 만약에 이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뭐 다자간 그러니까 뭐 두 개 입자 이상의 그런 양자 상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두 개 입자의 양자 상태라고 하죠. 근데 그쪽에 한 입자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그 원래는 양자 상태였는데 그 양자 상태가 아닌 걸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셜 트랜스포즈라고 그러는데 뭐 파셜 트랜스포즈하고 혹은 파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양자 상태가 아닌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트랜스포즈라는 오퍼레이션은 그래서 퀀텀 오퍼레이션으로 될 수가 없다. 퀀텀 오퍼레이션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퀀텀 오퍼레이션이라면 그러니까 퀀텀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양자 상태로 보내는 오퍼레이션이니까 유니타리 같은 건 되죠. 유니타리 같은 거는 양자 상태로 보내요. 근데 이 트랜스포즈는 양자 상태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은 양자 상태는 아까 행렬이라고 그랬는데 그 행렬에 이제 뭐 아이겐밸류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겠죠. 아이겐밸류들이 다 0 이상이고 뭐 더해서 1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겐밸류들이 마치 이제 확률 분포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즈는 특히 이제 파셜 트랜스포즈 한쪽에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거는 그 원래 양자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겐밸류들이 다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그런 아이겐밸류를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얘를 판단하는데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이제 1996년에 이 프레스라는 분이 이제 했던 건데 원래 만약에 세퍼러블 스테이트였다면은 그 세퍼러블 스테이트에다가 파셜 트랜스포를 취하면은 여전히 아이겐밸류들이 다 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앞에서 했던 그게 이제 이것도 양자 상태다. 여기 아이덴티티하고 T라고 쓴 건 T가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트랜스포즈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 상태가 된다는 건데 혹은 아이겐밸류가 다 0 이상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를 생각하면 그죠? 이거죠. 얘가 양자 상태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다가 파셜 트랜스포즈를 취했을 때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걔는 로우는 이게 인탱글드 스테이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 계산은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하는 건 쉽고 그러니까 행과열만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겐밸류 계산하는 것도 뭐 비교적 쉽습니다. 뭐 사이즈가 커지면 어렵지만 비교적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만약에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걔가 인탱글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역도 성립한다고 하면은 얘가 아주 좋은 그런 그 얽힘 상태를 판별하는 게 될 텐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파셜 트랜스포즈를 취했는데도 여전히 넌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닌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 아이겐밸류를 계속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간단하게 PPT라고 하거든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지티브 파셜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됩니다. 포지티브 파셜 트랜스포즈. 그래서 파셜 트랜스포즈를 해도 포지티브가 된다. 그런 의미로 PP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퍼러블이 있고 세퍼러블이 있는데 세퍼러블이면 다 여기서 파셜 트랜스포즈 해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 로우가 세퍼러블이었으면은 얘는 PPT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PPT였으면 세퍼러블이냐? 근데 이게 성립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PT라고 하더라도 인탱글드인 그런 상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탱글드 상태들도 또 분류가 돼요. 이 PPT 갖고 PPT냐, PPT가 아니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양자정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인탱글먼트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맥시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양자정보 처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얽힘 증류라고 하는 건 인탱먼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건데 그 인탱먼트 디스틸레이션은 뭐냐면 만약에 앨리스하고 밥이 이렇게 두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우리가 양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탱글먼트 아주 좋은 인탱글먼트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갖고 싶습니다. 나눠 갖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가 인테글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갖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인테글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를 보내면 이게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덜 인테글된 상태로 바뀌니까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쪽에 한 파티클을 한 입자를 노이즈를 통과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좀 제가 그림으로 원래 여기 속이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비어 있죠. 그러니까 덜 인테글된 상태로 바뀐 거예요. 또 보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어떤 약간 덜 인탱글드 된 상태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앨리스하고 밥이 정확한 양자 정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노이즈를 없애야 되겠죠.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를 잘 합치면 되는데 이 앨리스와 밥이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앨리스 자체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퀀텀 오퍼레이션을. 그걸 로컬 오퍼레이션이라고. 밥도 마찬가지로 로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퀀텀 오퍼레이션 서로 이렇게 퀀텀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달해서 노이즈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달하면 또 노이즈 생기죠. 그렇게는 안 하고 대신에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로컬 오퍼레이션하고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 걸 합쳐가지고 LOCC라고 부르는데 그런 LOCC를 가지고 적당한 잘 방법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됐네. 잘 합쳐가지고 아까 말했던 좋은 인탱글드, 그러니까 맥시멀리 인탱글드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인탱글먼트 디스틸레이션 여기 이제 얽힘 증류라고 부른 그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모든 인탱글드된 스테이트들이 덜 인탱글드된 스테이트들이 다 이렇게 얽힘 중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인탱글먼트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돼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너무 인탱글먼트가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인탱글먼트를 갖고 있어야 이런 인탱글먼트 디스틸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로 가서 만약에 그런 아까 했던 그런 인테그럴 스테이트 로우라고 한다면 그 아까 말했던 그것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에로시스를 통해서 좋은 얽힘이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디스틸러블이라고 하고 그런 양자 상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에로시스가 그걸 못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걸 언디스틸러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세퍼러블이면 PPT인데요. 파셜 트랜스포즈에서 포지티브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걔가 꼭 세퍼러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탱글드가 PPT냐 PPT가 아니냐로 또 나눠지는데 또 여기서 보면 인탱글먼트가 언디스틸러블이냐 또 디스틸러블이냐 그걸로 또 나눠져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이걸로 할게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분리가 아니라 세퍼러블이고요. 세퍼러블 스테이트의 집합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 PPT라고 그랬죠. 그래서 PPT 스테이트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PPT이지만 세퍼러블이 아닌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이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PPT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PPT이면 아까는 세퍼러블이면 뭐 그랬는데 PPT이면 또 언디스틸러블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세퍼러블 바깥에 있는 건 다 인탱글드입니다. 근데 인탱글드지만 저 PPT 안에 들어있는 인탱글드도 있고 또 PPT 바깥에 또 언디스틸러블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 의하면은. 그런데 뭐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냐면은 PPT가 아니면서 언디스틸러블인 게 있냐?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인탱글먼트 티어리에 대해서 뭐 꽤 오래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결한다면 아주 유명한 이 인탱글먼트 티어리의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이제 비엔나 대학의 이 퀀텀 옵틱스 앤 퀀텀 인포메이션 연구소 아마 그런 데 같은데 그 연구소에서 이런 오픈 퀀텀 프로블럼 양자정보 이론에 관련된 이런 오픈 프로블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오픈 프로블럼도 있고 여기 이제 솔브드 프로블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이 1번 문제가 여기 이제 뭐 퀀텀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문제고 벨 이니퀄리티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언디스터러블티가 PPT를 임플라이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인탱글먼트 티어리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대두된 문제고 2000년, 25년 정도 된 거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근데 1, 2 한다면 여기 5번이잖아요. 3, 4가 없죠 여기. 3, 4번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번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여간 그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인탱글먼트 티어리 중에서는. 거기에 이제 지금 제가 절반 정도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탱글먼트 티어리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인탱글먼트에서 인탱글먼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노감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일부 일처제. 네요. 인탱글먼트 얽힘, 그러니까 인탱글먼트의 일부 일처제죠 이게. 근데 제가 일부 일처제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래서 그냥 단혼성이라고 했습니다. 혼인할 때 혼해서 단혼성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그랬는데, 얽힘의 단혼성. 얽힘의 단혼성이라는 말을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왜 이제 얽힘의 단혼성이냐? 여기서 이제 그냥 트리파타이트, 그러니까 세 개의 입자의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걔네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근데 얽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속이 약간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덜 인테그레이트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강하게 인테그레이트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인테그레이트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인테그먼트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앨리스고 밥이고 이게 찰리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앨리스하고 밥이 결혼을 하면은 다 끊어지는 거죠. 앨리스하고 찰리는 끊어져요. 밥하고 찰리가 또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한쪽 그 두 입자 간의 그 인테그먼트가 강해지면 다른 입자와는 인테그먼트가 약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모노가미 오브 인테그먼트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 암호에서의 중요한 그런 양자 암호 안전성을 다루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앨리스와 밥이 이 인테그먼트를 가지고선 양자 정보 통신 혹은 양자 암호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C 찰리라는 이제 만약에 도청자가 있다. 그러면 인테그먼트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랑의 인테그먼트가 강하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른 도청자로부터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양자 암호, 일반적으로 QKD에서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그냥 썼는데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 강한 얽힘이 있다라고 하면 A하고 C 사이에는 약한 얽힘이 된다. 이걸 이제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 그 연구를 거의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걸. 근데 특별히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서 그걸 보였냐면은 이런 부등식을 갖고선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요 2가 만약에 이제 아까 인테그먼트 매저, 적당한 인테그먼트 매저라고 한다 그러면은 A하고 BC 사이의 인테그먼트를 보는 거고, 요건 AB 사이의 인테그먼트, 요건 AC 사이의 인테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특정한 수라고 하면은 특정한 수보다 요 두 개 합이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운드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B 사이의 인테그먼트가 커지면은 AC 사이의 인테그먼트가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모노가미 인테그먼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모노가미 오브 인테그먼트는 제가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반대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는 A, B 사이에 강한 얽힘이 있을 때 AC 사이엔 약한 얽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모노가미 오브 인테그먼트라면, 이번에는 A, B 사이에 만약에 약한 얽힘이 있으면은 AC 사이에 강한 얽힘이 생기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세퍼러블로 돼 있으면은 어차피 얘가 약한 얽힘이고 이것도 약한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A, B 사이에도 약한 얽힘, H 사이에도 약한 얽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퍼러블이 아니면 만약에 A, B 사이에도 인테글드가 있고 인테글드 돼 있고 H 사이에도 만약에 인테글드 돼 있다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거예요. 그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반대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모노가미 이니퀄리티 요 부등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는 건 얘기가 되지만 얘가 작아진다고 해서 얘가 커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둘 다 작아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 갖고는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단원성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죠. 그래서 A, B 사이에서 약한 얽힘이 있을 때 A, C 사이에 강한 얽힘이 생기겠냐?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질문을 사실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모노가미 이니퀄리티에서는 인테그레이션 메저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메저가 크면 그 값이 크면 강한 얽힘이고 작으면은 약한 얽힘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식으로는 그 부등식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뭐가 강한 얽힘이고 뭐가 약한 얽힘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인테그레이션 메저 갖고 또 할 거냐? 네. 자, 아까 이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세퍼러블을 PPT가 포함하고 있고 PPT가 언디스터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언디스터 여기 증류 가능 얽힘이라고 이게 디스틸러블입니다. 디스틸러블은 그러니까 증류 불가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요 바깥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증류 불가라는 언디스틸러블 있는 상태가 있어요. 걔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요 세퍼러블에 이 언디스트러블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걸 벗어나 있는 거랑 요 안쪽에 들어오는 거랑 생각한다 그러면 걔는 언디스트러블 증류 불가라고 하는 거는 세퍼러블에 가까이 있고 또 증류 가능하다는 거는 세퍼러블에 멀리 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따진다면은 디스틸러블이 더 강한 얽힘이고 언디스틸러블이 약한 얽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명확하게 물론 이것도 명확하게 어떤 그 양을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메저 비슷한 걸 가지고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대소 비교를. 그래서 증류 불가인 거, 그러니까 언디스틸러블인 게 디스틸러블인 거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거는 그거의 다른 이름입니다. 언디스틸러블 인탱글먼트를 바운드 인탱글먼트라고 하고 이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 좋은 양자 얽힘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운드 인탱글먼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디스틸러블 인탱글먼트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프리 인탱글먼트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그래서 언디스틸러보단 디스틸러블이 좀 더 강한 얽힘이다. 약한 얽힘이다. 내가 뭐라고 했죠? 언디스틸러블보다 디스틸러블이 더 강한 얽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그다음 복잡하니까 아까 했던 그런 조그만 벤 다이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한 벤 다이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그릴게요. 또 복잡한 벤 다이그램을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세퍼러블이 있고 PPT가 있고 이게 언디스트러블이 있는데 그 언디스트러블보다 더 커지는 뭐 이렇게 리덕션 뭐 이런 게 있고 또 메이저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넌 네거티브인 그런 뭐 집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양자 상태들의 집합에 대한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여기가 진 부분 집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 것들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UND 화살표가 돼 있는 거는 UND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언디스트러블인데 에로시스를 써가지고 좋은 인테그레이션을 못 만들어내는 건데 UND 화살표라고 하는 거는 에로시스 중에서 앨리스와 바빅 아까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주는 거 CC가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한쪽 방향으로만 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앨리스에서 밥으로 이렇게 주는 거 그것만 하는 거라서 원래 이건 양쪽 방향을 다 하는 거라서 당연히 개념적으로 얘가 더 이렇게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쪽 방향으로 쓰는 게 더 큽니다. 하여간 뭐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벤 다이어그램 양자 상태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인탱글먼트 바이파타이 인탱글먼트를 구분하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2011년에 이게 벤 다이어그램 그대로 제가 해놨는데 2011년에 여기 이제 마사히토 하야시랑 린첸이라는 분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로우 AB하고 로우 AC가 이제 상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로우 AC가 PPT 아까 그럼 이 PPT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에 세포로블에 가까우면 약한 인탱글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약한 인탱글먼트를 갖고 있고 로우 AB가 만약에 인탱글로 돼 있다 그러면 로우 AB는 요 센이라고 돼 있는 CN이라는 걸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약한 인탱글을 가졌더니 여기 바깥에 생긴다는 거죠. 이 바깥에 생긴다는 건 좀 더 강한 인탱글먼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 컨버스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2023년에 사이바싱하고 닐란자나 다타라는 이 두 분이 비교적 최근이죠. 비슷한 그런 상황 하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PPT가 아니고 약간 UND까지 요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언디스트러블인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그 로우 AB가 요 UND 화살표 바깥에 있다. 아까는 요 PPT 안에 있으면 요 CEN 바깥에 있다는데 그만큼 원래 이게 약했으면 강해진다는데 여기서는 UND 요 정도로 약해진다 그러면 이거 바깥에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도 이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25년 10월달에 저희가 제 학생하고 제가 했던 얘기는 비슷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여기 똑같이 UND 아까 전에 결과는 요 안에 들어오면은 요거 바깥에 있다는데 저희는 이거 바깥에 있다. 훨씬 더 바깥에 있다. 그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2011년의 결과도 포함하고 2023년의 결과도 다 포함하는 그런 결과이고 덧붙여 가지고 이런 하이라키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하이라키에서는 더 이상 더 이거보다 더 제너럴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맥시멀 익스텐션이다. 이 컨버스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 맥시멀 인탱글먼트 맥시멀 익스텐션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다른 양자 정보 이론에 관련된 것들과 연관돼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바운드 인탱글먼트라는 얘기를 했었죠. 언디스틸러블인데 인탱글된 상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거의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이렇게 0보다 크게 된다는 것도 뭐 코라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거는 좀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채널이 양자 채널이 있을 때 그 채널에 이제 퀀텀 커패시티가 또 그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결과 성질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이것만 사실은 아시면 되겠어요. 오늘 한 것 중에 양자 정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그거의 기본 단위를 우리서 EBit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모노가미 오브 인탱글먼트라는 거는 두 입자 사이에 강한 얽힘이 있으면 다른 입자와는 약한 얽힘이 된다. 그게 잘 알려져 있고 그게 양자 암호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거의 안전성 증명에 활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거의 반대 개념도 성립한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 라는 게 그러니까 두 입자 사이에 약한 얽힘이 있으면 다른 입자가 강한 얽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